오늘 그 이제 미키 17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그걸 보기 전에 스포는 없지. 스포는 없는데 이제 그 전에 바로 한 끼 통살! 요 한 끼 통살 제품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찾아왔습니다. 정말 영화와 드라마 혹은 뭐 집에서 여러 가지 TV 프로그램 컨텐츠를 볼 때 악마의 속삭임에 휘둘립니다. 아, 지금 라면 하나 끓여 먹을까? 뭘 시켜 먹을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보세요. 이 턱살이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럴 때 여러분들의 출출한 그리고 허기진 그런 배를 달래는, 하지만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건강을 생각한 그런 제품, 심지어 저의 단독 마켓까지 함께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 끼 통살! 이 한 끼 통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맛있어요. 속세의 맛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단백질, 저칼로리, 저탄수화물, 바로 그것이 한 끼 통살! 자, 바로 여기입니다. 김단군 한 끼 통살 골라 담기. 할인율이 엄청나게 지금 할인이 되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옵션 두 가지, 김다운 패키지 하나와 그리고 나머지 하나, 요렇게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제품이 진짜 많아요. 이거는 이제 다양한 제품 15개를 묶어 놓은 거고, 그거를 31,700원, 할인율 무려 47%. 그리고 베스트 패키지, 가장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제품 15개를 이렇게 뭉쳐 놓은 거예요. 보시면 닭가슴살 위주로 이렇게, 그리고 주먹밥 세트까지 이렇게 통살로만 이렇게 돼 있고요. 실제로 이거 꽤 유명한 제품이에요. 아까 제가 한 끼 통살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 제품 하면서 아시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미 검증된 제품이다. 당연히 국내산 닭가슴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이유, 이 식단을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솔직히 맛이 없는 걸 계속 먹게 돼. 그러다가 참지 못하고 그냥 풀려버리는 거야. 하지만 이 한 끼 통살의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맛있습니다. 중독적인 소스, 차원이 다른 쫄깃한 육질, 고단백 저지방, 영양까지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맛도 챙기면서 맛있게 먹으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제품이 바로 한 끼 통살! 그리고 요 마켓은요, 일주일간 3월 2일 일요일부터 그리고 3월 7일 24시까지 기간 한정이고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 조리해 왔습니다. 조리법이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냉동 보관하다가 출출해? 포장지 살짝 뜯어.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돌려. 1분에서 1분 30초 그렇게 돌리면은 진짜 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저는 가장 기본적인 그릴드 닭가슴살 오리지널을 조리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한 입에 간식처럼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네요. 제가 아시다시피 또 한식 맛에 또 제 일가견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또 맛평가를 냉정하게 하겠습니다. 냉정하게. 뭐야? 진짜 맛있고 쫄깃한데? 통살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기름기 전혀 없고요. 약간 후추 맛도 느껴지고, 장조림인데 안 짠 장조림 있죠? 살짝 간만 된 장조림. 약간 그거 먹는 느낌이야 지금. 이분해요. 전혀 퍽퍽하지 않습니다. 이거 그냥 밥 반찬으로 먹어도 되겠는데?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그리고 나는 다른 맛을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가시면 이런 맛도 있어요. 떡볶이 맛, 바베큐 맛. 진짜 다양한 맛이 존재하니까 이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어떤 제품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되겠고요. 무슨 맛이 좋은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또 베스트 상품 모아놨으니까 그거 보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끼 통살! 제 링크로 타고 가야 좀 쌉니다. 최저가! 이득 챙겨.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미키 17, 미키 17이라고 불러야 돼? 이거 뭐라고 불러야 돼요? 미키 17? 미키 17이라고 불러도 되지. 아, 그래, 아무렇게나 부르자. 아무튼 오늘 개봉했습니다. 2월 28일 오늘 개봉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아침 8시 50분에 저희 동네에 있는 메가박스에서 미키 17, 미키 17을 좀 보고 왔습니다. 근데 확실히 제가 보통 그 시간대 많이 보거든요. 아침 일찍. 극장에 평소 때보다 사람이 좀 있더라고. 확실히. 이게 미키 17 때문인지 몰라도 요즘에 또 극장 개봉한 게 꽤나 많잖아요. 뭐 테마록도 있고 괜찮아도 있고. 그래서 영화관을 갔는데 평소 때보다 많았어. 왜냐면 내가 보통 그 시간대 가기 때문에 알거든. 근데 그 시간대 보통 한두 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는 이미 내가 한 8시 30분에 도착을 했는데 이미 북적북적했어. 영화관에도 사람이 꽤 있었어. 원래 그 시간이면 보통 많아야 6, 7명? 10명도 안 되거든? 보통 10명 안팎 많아봐야? 근데 꽤 계셨어요. 제 바로 옆에도 남자분이 계셨고, 앞뒤로도 많이 계셨고,
예, 그래서 이 미키 17 특히 봉준호 감독의 신작이라는 것 때문에 관심도가 정말 높구나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미키 17이라는 영화고 기생충을 만든 봉준호 감독님의 장편 영화입니다. 봉준호 감독님의 8번째 장편 영화고요. 제가 굳이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죠. 봉준호 감독님은 기생충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물론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작품들로 주목을 받았지만 기생충으로 아카데미까지 이제 석권을 하면서 워낙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감독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이 미키 17을 찍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거기에 이제 주연 배우들이 우리에게 알려진 배우들이 출연을 하다 보니까 이미 좀 관심을 많은 분들이 가졌을 거예요. 영화 상영 시간인 137분입니다. 15세 관람가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봉준호 감독님 영화가 그렇지만은 이 예고편만 봐서는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알지만 사실 디테일하게 이런 영화구나 이제 예상을 하기에는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거 간단하게 스포 없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키 17 배경은 2054년입니다. 가까운 미래예요. 멀지 않은 미래고 2054년 미래로 하는데 이제 남자 주인공이 있어요. 젊은 남자 주인공이 있어. 그게 누구야? 로버트 패틴슨. 더 배트맨. 미키야 미키. 이름이 미키. 미키가 있고 친구가 있어. 친구는 티모야 티모. 리그 오브 레전드. 그 티모는 아니고 이름이 그냥 티모예요. 그 티모는 누구? 스티븐 연. 둘이 있는데 얘네가 우주로 가. 왜 가냐? 사업을 시작해. 돈이 없으니까 이제 사업을 하는 거야. 마카롱 집을 이제 차려서 사업을 시작을 해요. 이 두 명이 친구끼리 같이. 되겠냐? 망했지. 망했는데 문제가 뭐야? 망하면 그냥 접으면 되는데 가게 차리느라고 빚을 졌어. 사채업자한테. 근데 그 사채업자가 그냥 사채업자가 아니야. 안 갚으면 뭐 어딜 잘라. 그래가지고 얘한테 경고를 해. 너네도 몇 주 후에 안 갚으면 이렇게 된다. 이러면서 경고를 해. 근데 못 갚았어. 못 갚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얘네는 지구 끝까지 쫓아가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지구 끝까지 쫓아가? 그럼 우주로 간다. 그래가지고 우주로 가게 돼요. 근데 그냥 우주로 가는 게 아니라 그것도 왜 우주로 가겠어요, 내가? 왜냐면 이 시대는 우주에 개척선을 보내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지구에서 이제 행성을 개발해서 거기에 개척을 해서 거기 원주민으로 살려고 우주에 개척선을 보내는 시대야. 그래서 그 개척선에 탈 개척단 인원들을 모집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경쟁률이 꽤 높아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해요. 이 둘이 미키랑 티모가. 왜냐면 지구에 있으면 절단 나니까. 그래서 도망가는 거야 우주로. 그러니까 사실 진짜 개척단을 하고 싶어서 가는 건 아니고 도망가려고 지원을 해. 근데 미키는 이제 각자 이제 지원하는데 그냥 모집하는 게 아니라 분야가 있어. 과학자, 조종사 이렇게 막 분야가 있단 말이야. 근데 티모는 스티븐 연은 나름 그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조종사로 지원을 해요. 근데 주인공 미키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보니까 익스펜더블이라고 있는 거야. 익스펜더블. 익스펜더블이 뭐야? 보니까 경쟁률이 낮아. 아무도 지원을 안 해. 오케이.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집불도 없으니까 여기 지원해야지. 딱 했어. 갑자기 익스펜더블 지원한다고 하니까 거기 접수처에서 익스펜더블 지원하신다고?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미키가 네. 이거 혹시 지원서는 다 읽어보셨나요? 네. 사실 안 읽어봄. 갑자기 막 술렁술렁 거리더니 막 연락을 해. 그러더니 저기서 막 높은 사람이 막 와, 지원자인가요? 막 이러면서. 이게 뭐냐면은 익스펜더블이 뭐냐면 복제 인간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지구에서는 금지된 기술이야. 우주에서 그 개척선, 우주에서도 행성을 개척하는 비행기가 여러 개야. 우주선이. 근데 비행선에서 한 명만 허용된 인원이야. 가용 인원이 한 명. 익스펜더블 한 명만 허용이 돼 있어. 왜냐면 복제 인간은 되게 이제 윤리적으로 위험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얘가 뭘 하느냐? 자기 기억이랑 이런 것들을 저장해 놓고 얘가 죽으면 그걸 가지고 다시 프린팅을 해. 그래서 다시 태어나. 그 기억을 가진 채로 쭉 태어나. 그 역할이 익스펜더블인 거야. 그래서 익스펜더블로 지원을 해서 이제 이 개척선을 타고 우주로 갑니다. 근데 이 우주에 대빵이 있어요. 사령관. 개척선에 사령관이 있어. 굉장히 괴팍하고 정치인인데 선거에서 맨날 지는 굉장히 괴팍하고 독재자 같은 그 인물이 한 명 있어요. 우주 사령관. 그치? 그게 누구냐면은 그게 바로 마샬이라는 인물인데 걔가 바로 마크 러팔로. 누구야? 헐크 형님. 그게 이 우주선 대빵이야. 그래서 아무튼 우주선이 이제 떠납니다.
어제 떠나는데 얘가 하는 일이 뭐겠어? 뭐 연구하고 막 그럴 거 아니야. 바이러스 연구하고 뭐 추위 연구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사실 동물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지. 왜? 미키가 있으니까 미키한테 실험해. 그 미키 죽어. 막 이러다 죽어. 그럼 괜찮아. 띵띵띵띵띵. 왜? 또 내일 프린팅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얘는 맨날 죽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결국 얘네가 개척하려는 행성에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엄청 죽어. 왜냐면은 그 행성에 이제 밖으로 나가서 숨 들여 마시고 공기에 뭐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막 이런 거를 조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미키가 계속 나가는 거야. 미키만 내보내서 뭐 이렇게 숨을 들이시래. 들이셔가지고 그걸로 이제 해가 조사해. 그럼 얘 또 죽고. 거기서 엄청 많이 죽어. 그때 엄청 많이 죽어. 그게서 한 번 죽을 때 맨 처음에 미키 1, 그 다음에 죽은 애 태어나면 미키 2, 미키 3, 미키 4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다가 미키 17이야. 미키 17까지 온 거야. 그러다가 얘가 또 어떤 실험을 하기 위해서 밖에 그 행성에서 이렇게 막 실험을 하다가 그 얼음 사이에 낭떠러지 같은 곳에 떨어져. 그러니까 지나가던 이제 그 조종사, 내가 티모가 이제 조종사가 됐다고 했잖아. 친구가 미키 괜찮아? 나 좀 구해줘. 그래 근데 야 내가 줄이 좀 짧고 나도 내려가면 위험할 것 같아. 너 죽어라? 내일 보자? 이러고 이제 가. 그러니까 미키도 얘가 착해. 그래가지고 내일 보자.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 행성에는 생물체가 있어요. 원래 살고 있던 외계 생명체가 있어. 외계 생명체가 있는데 크리퍼라는 이제 외계 생명체가 살고 있어요. 벌레처럼 생겼어, 벌레. 근데 그것도 이름을 붙인 거야. 우주 사령관이 그냥 이름을 붙인 거야. 원래는 크리퍼라는 거 자기들을 부르진 않지. 걔네 이름이 없는데 얘네 뭐라고 부를까 하다가 그냥 크리퍼로 하자. 그래서 크리퍼로 이제 부르게 된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떠나고 미키는 기다리고 있는데 그 외계 생명체들이 와요. 근데 알려져 있기로는 얘네가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 그래서 미키도 이제 죽고 내일 다시 태어나야지. 제발 갈기갈기 나를 먹지 말고 한 번에 먹어라 이러고 있는 거야. 한 번에 죽여주세요. 있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안 죽었어. 쫓아버려. 이 벌레들이 얘를 막 먹지 않고 이렇게 막 끌고 가더니 그냥 밖으로 쫓아내버려. 그래서 살았어. 그래서 어찌저찌 이렇게 끙끙거리면서 다시 돌아왔어. 근데 여기는 얘가 죽은 줄 알고 미키 18이 이미 프린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미키 17과 18이 동시에 살아있어. 이걸 멀티플이라고 해요. 여기서는 멀티플이 돼버린 거야. 근데 멀티플은 금지돼 있어요. 우주에서. 왜냐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발각되면 어떻게 하기로 했냐. 워낙 큰 문제이기 때문에 우주에서는 이 멀티플이 발견될 시에는 즉시 둘 다 죽이고 기억까지 완전 영구 삭제한다. 이게 법이야. 그러면 27과 18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 그게 바로 미키 17입니다. 그래서 주연의 미키 역할의 로버트 패틴슨, 그리고 이 우주선 안에서 만난 여자친구가 있어요. 여자친구는 경찰관, 보안관, 뭐 소방관 여러 가지 역할을 해. 근데 엄청나게 뛰어난 요원이야. 그 역할에 나오미 에키, 그 다음에 이 우주 사령관의 마샬 역할의 마크 러팔로, 그리고 티모 친구 역할의 스티븐 연, 그리고 여기 이제 카이라는 또 여자분이 한 분 나오는데 이분은 이름이 좀 어렵네요. 아나마리아 바르톨로메이라는 또 이름을 가지신 뭐 이 정도 등장인물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이 바로 이 미키 17이라는 영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하죠? 자, 그래서 영화가 어땠냐가 중요하잖아요. 일단은 제가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일단 중요하잖아. 왜냐면 이거 워낙 주관적인 평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두 개가 있습니다. 살인의 추억하고 마더. 이 두 영화를 가장 좋아하고요. 나머지도 다 좋아하지만 살인의 추억과 마더를 가장 좋아하고, 그 중에서 조금 아래쪽에 있는 영화, 하위권에 있는 영화가 설국열차. 설국열차는 너무 재미가 없는 건 아니고 저도 재밌게 봤지만 너무 은유적이고 우화적인 표현들이 너무 많아서 살짝 아쉬운 감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국열차도 재밌게 봤다. 기생충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재미없겠어? 너무 재밌지. 저는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를 뭐 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요 미키 17 어땠냐? 재밌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마무리가 좋았어요. 그동안의 봉준호 감독님의 마무리와는 사뭇 달라서 오히려 좋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무리가 좋았다는 게 그동안의 봉준호 감독님 영화의 마무리와는 사뭇 다르기 때문에 좋았다는 느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설국열차보다 훨씬 재밌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재밌었고요. 이 설정 자체가 워낙 흥미로워서 재밌게 봤어요. 이 영화가 굉장히 재밌는 지점이 뭐냐면 지금 간단하게 제가 줄거리를 설명을 드렸지만 얘가 엄청 죽는단 말이야. 죽는데 고통스럽지 않겠어? 고통스럽지. 근데 주변 사람들은 아까 친구도 내일 보자 이러면서 그냥 막 지나가고 그러잖아. 얘를 거의 이제 물건 취급을 해요. 왜냐면 어차피 죽어도 내일 태어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실험해도 야 빨리 해봐. 너 지금 내가 주사했는데 이거 곧 있으면 죽는 거야. 어떤지 나한테 느낌을 말해봐. 막 이런 식이야. 거의 인간으로 취급을 안 해요. 물건처럼 취급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 내용만 보면 되게 슬퍼. 잔인하면서 어찌 보면 되게 슬픈 이야기야. 그렇잖아. 엄청나게 슬픈 이야기잖아.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게 느껴져. 근데 굉장히 경쾌하고 유쾌합니다. 이 분위기가 굉장히 발랄하면서 경쾌하게 그걸 끌어가요. 특히나 로버트 패틴슨의 어떤 나레이션을 통해서 그런 감정들이 이제 전달이 되는데 보이는 화면은 되게 잔인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무겁지 않게 가볍게 그려지면서 약간 얘 푸념 섞인 나레이션과 함께 자조적인 어떤 나레이션과 함께 그것이 이제 계속 진행이 돼서 불편하지 않게 쭉쭉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영화라서 그게 너무 저는 일단 신선했어요. 여기에 온갖 풍자들이 있어요. 실제로 계급 사회에 대한 풍자, 환경 문제, 이민 문제, 정치적인 문제, 출산과 관련된 문제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어. 진짜. 인간 복제에 관한 건 당연히 있죠.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온갖 풍자가 다 있는데 그래서 이 영화가 어느 한 지점을 딱 그걸 찝진 않아. 그냥 이 이야기 속에 살짝살짝 넣었을 뿐이지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되게 정치적인 영화냐? 그건 또 아니고 그렇다고 뭐 환경을 엄청나게 다루고 있냐? 그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인간 복제에 관한 걸 관통하고 있냐? 그것도 아니야. 그냥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게 녹아들었어. 하나씩 조금씩. 그렇지. 그래서 뭐 하나로 딱 정의할 수는 없어. 심지어 로맨스도 있어요. 이 안에. 저는 오히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느낀 건 이건 사랑에 관한 이야기다. 가장 인상 깊었던 주제는 저는 사랑. 그런데 또 그것 말고도 여러 지점에서 본인의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다른 걸 또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 이 복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막 하잖아. 근데 이게 실제로 벌어졌을 때 어떤 폐해? 이런 것들도 막연히 그냥 생각만 해봤는데 실제로 여기서는 막 에피소드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런 게 되게 재밌더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용이 흥미로워. 꽉 차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보면서 느낀 게 와, 여기 배우 특히 이거 거의 제가 여러 배우분들을 설명을 드렸지만 로버트 패틴슨의 원맨쇼예요. 왜냐면은 이제 복제 인간이 생겼잖아. 17과 18이. 근데 이게 앞에 설정에도 나오지만 그런 게 있어. 뭐 미키 1은 어떻고 미키 2, 3까지는 뭐 우유부단하고 미키 몇은 뭐 소심하고 막 이렇게 성격이 조금씩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미키 17과 18이 공존하는데 둘이 성격이 좀 달라요. 사실 1인 2역 같은 느낌이야. 같은 미키인데 성격이 다른 것처럼 설정이 돼 있어. 구체적인 건 말씀 안 드릴게요. 왜냐면은 이거 다 스포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1인 2역인데 같은 얼굴이고 같은 인물인데 다른 게 느껴져. 그러니까 연기를 너무 잘했어. 거의 원맨쇼예요. 이 로버트 패틴슨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끌고 가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다른 배우들은 이 여자친구 나샤 역할 정도 빼면은 거의 조연급이거든. 그리고 특히나 여기 마크 러팔로 옆에 와이프가 있거든요. 영부인 같이 이제 행세하는 토니 콜렛 이분이 이제 부인 역할을 하셨는데 와, 이 두 명이 연기가 미쳤더라. 둘이 설정이 뭐냐면은 마크 러팔로는 사령관이고 독재자인데 멍청해. 좀 약간 불같고 무식하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이 와이프가 계속 지시하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 둘의 연기 호흡이 기가 막히더라고. 마크 러팔로가 말 더듬고 막 이런 연기가 너무 좋아. 인상적이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 나오미 에키 씨도 여기서 이제 로맨스가 나오는 건데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무튼 다채로워요. 영화를 보면 풍자도 있고 SF적인 것도 느낄 수 있으면 복제 인간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뭐 그냥 사소한 일상의 이야기, 로맨스, 그러면서 뭐 정치적인 풍자도 있고 크리퍼라는 또 외계 생명체도 나오면서 거기서 또 벌어지는 에피소드 되게 다채로운데 뭐 하나 저는 부족함 없이 커다란 줄기 안에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잘 섞인 것 같아요. 스티븐 연이 맡은 이 티모라는 친구도 약간의 풍자 느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급 사회를 약간 비판하는 내용도 있는데 약간 기생충 느낌도 나고 서로 친구지만 비열한 느낌. 그거를 이제 티모가 또 잘 살려줘서 재밌었고 캐릭터들이 다 재밌었어 개인적으로는. 저는 비슷한 느낌의 뭐 옥자도 있고. 그러니까 옥자랑 설국열차 느낌이 나요. 실제로 설국열차도 뭔가 밀폐된 공간 안에 계급이 정해져 있고 그런 느낌이잖아. 승자도 많고. 그리고 옥자 같은 경우에는 생명체가 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크리퍼랑 좀 이입되는 것도 있고. 근데 그 두 개보다 이게 훨씬 더 재밌었어요, 저는. 오히려 그 두 개보다 이게 좀 더 대중적인 것 같아.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옥자랑 설국열차랑 비교될 수밖에 없는 게 봉준호 감독님 영화 중에 어쨌든 해외 자본이 들어간 영화들이잖아요. 이게 훨씬 더 저 입장에서는 더 재밌었고 대중적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너무 큰 기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렇다고 뭔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 그런 거 있지. 우와 씨. 우와. 이런 건 없어. 기생충 같은 그러니까 소위 말 킥이라고 하나? 꽝 때리는 그건 없어요. 뒤통수 꽝 치는 뭐 이런 거였어? 이런 건 없어. 그냥 이야기의 흐름이 재밌어서 쭉 따라가다가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영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따지면 딱 마무리 짓는 깔끔한 느낌입니다. 예. 근데 개인적으로 어쨌든 이 영화가 기생충을 만든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고 그동안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를 쭉 따라오신 분들은 다들 너무 재밌게 보셨고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높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기대하시면 혹자는 좀 실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뭔가 한 방은 없어. 굳이 따지면 텐션이 쫙 찍는 영화는 아니야. 그러니까 누군가는 좀 심심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 나는 개인적으로는 초반에 재밌었던 거는 이제 17과 18이 나오면서부터 벌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재밌었고 여기서 다루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가장 흥미로웠던 지점은 미키와 여자친구 나샤. 어찌 보면 나샤의 사랑 이야기.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흥미로웠던 에피소드는 이 크리퍼. 난 이게 새로운 게 재밌냐? 내가 생각지 못한 새로운 거가 딱 던져지면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 울 부분은 없고 주의하실 점은 좀 징그러울 수 있는 장면이 있어. 누군가는. 나는 전혀 그런 건 없는데 아우 막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 어쨌든 얘가 실험체고 그리고 크리퍼들 가지고 또 뭐 막 한단 말이야. 배드씬은 있는데 그게 뭐 직접적으로 묘사되진 않아요. 아 저는 또 인상적이었던 게 그거였어. 실제로 복제 인간이 나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가 나와요. 에피소드가 나와.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멀티플이라고 불리거든요. 여러 명의 똑같은 인간이 나오는 걸 멀티플이라고 해서 지칭을 하는데 그 사건 때문에 멀티플을 지구에서 금지하고 우주에서도 개척선 안에서 하나만 인정하게 된 거야. 어떤 사건 때문에. 근데 그 사건이 되게 재밌더라고 나는. 아 그런 게 이렇게 재밌지?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펼쳐지는 이야기들이 그런 게 되게 흥미로워 나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해도 내가 보기에 만약에 이거를 되게 진지하게 만들었으면 이거 되게 무서운 영화일 수 있거든요. 무섭거나 잔인한 영화일 수 있어. 봐봐. 만약에 이거를 조커 같은 분위기로 만들었다고 쳐봐. 그러면 로버트 패틴슨은 맨날 음침한 분위기에서 실험체에 막 끌려가. 실험체에 막 끌려가다가 잔인한 말 막 들으면서 죽어. 그러다 다시 태어나고 막. 되게 음침할 수 있거든? 이 영화는 사실 되게 음침하거나 무겁거나 어두울 수 있어. 그리고 막 외계 생명체를 만나는데 막 되게 심오할 수 있고 이런데 영화가 시작부터 끝까지 굉장히 제 입장에서 유쾌하다고 느껴집니다. 몇몇 장면은 그거 생각났어. 슬픔의 삼각형. 그 영화 느낌도 살짝 났어. 거기에 한몫하는 게 로버트 패틴슨의 나레이션이에요. 혼자서 계속 이 얘기를 자기 얘기를 하거든. 굉장히 푸념 섞인 목소리로 자기 얘기를 혼자서 계속 나레이션으로 해. 근데 이 미키 17의 성격은 뭐냐면 약간 찌질남이야. 약간 보면은 찌질남이야. 자신감 없는 찌질남 같은 느낌이 있어. 좀 재밌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영화 톤이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저는 이 영화 굳이 용화맥이 필요한가 싶긴 한데 이 행성이 완전 설원이야. 눈밖에 안 보여. 그래서 그런 거 좀 즐기고 싶으면은 특히 후반부에 가면 또 이 크리퍼들이 엄청나게 등장을 하는데 뭐 그런 장면을 좀 더 즐기고 싶으면은 좋겠죠? 저는 그냥 뭐 어느 극장에 가건 뭐 상관없지 않나. 단점은 그거 같아요. 한 방이 없다. 여운이 없다라는 건 좀 달라. 근데 그게 나는 단점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대중적으로는 좀 더 뭐 그런 걸 원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게 봤고요. 저는 항상 이렇게 좀 신선하고 새로운 이야기들이 참 재밌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아니 복제인간 이야기 이런 게 뭐가 신선해? 여기 나오는 이야기들이 사실 소재 자체가 신선하냐 안 신선하냐를 따지면 그럴 수는 있어. 안 신선하다고 누군가는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제가 이제 신선하다고 생각되는 건 뭐냐면 여기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걸 풀어내는 방식이 너무 독특해요. 그래서 나는 신선하다 한 거야. 아니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네? 여기서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재밌게 즐겼습니다. 지금까지 점수인데 저는 S. S랑 A 좀 S는 되는 것 같은데요. 전 너무 재밌어서. 그러니까 한 방이 없다는 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네. 보신 분들은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 내가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어요. 영화값은 안 아깝지. 이런 영화는 영화값이 왜 아깝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해주신 한끼통살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요. 이 링크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최저가로 이 한끼통살에서 준비한 여러 가지 상품들 또 구매해서 건강과 또 맛 함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영화 뭐 있나 이제 다음 거는 또 재밌는 게 뭐가 있을까 영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악플은 노노해.